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산길을 적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소리를 냈다. 묵산사로 올라가는 돌계단은 오래되어 있기가 끼었고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물기를 머금은 돌이 미끄러웠다. 서진은 묵묵히 계단을 올랐다. 등에 맨 배낭은 무겁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들을 모두 버리고 온 사람의 짐은 그렇게 가벼웠다. 사찰의 일주문이 보였다. 묵산사라는 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다. 서진은 잠시 멈춰 서서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한 스님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은 서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게.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 이곳까지 왔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스님은 더 묻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오시게. 비는 밤새 내렸다. 서진은 주어진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찾아왔다. 총성, 비명, 피. 손에 묻은 피를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그날. 대장님, 인질이 움직입니다. 사격 금지. 절대 쏘지 마. 적이 인질을 방패로 쓰고 있습니다. 기다려. 내가 각도를 잡을 테니까. 그리고 들렸던 총성. 자신의 총에서 나간 총알이 빗나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순간. 새벽종 소리가 어둠을 깼다. 서진은 눈을 떴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공양간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서진은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걷다가 한 젊은 여자와 마주쳤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팔을 만졌다. 오래전 남긴 상처들이 옷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 아이는 유미라고 하네. 현목 스님이 다가왔다. 집에서 도망쳐 왔다네. 말을 거의 하지 않지. 자네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온 것 같은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 하지만 진짜 용기는 멈춰 서는 거라네. 며칠이 흘렀다. 서진은 묵산사의 일과에 익숙해져 갔다. 새벽 예불, 공양, 청소, 밭일. 말없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밭에서 일을 하다가 서진은 한 남자를 보았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묵묵히 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팔과 목에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저는 진식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왔어요. 여긴 다들 말이 없어요. 그게 좋아요. 서로 캐묻지도 않고. 진식은 웃었다. 전 조폭이었어요. 사람 죽인 적도 있죠. 근데 여긴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서진은 괭이를 들었다. 저도 사람 죽였습니다. 진식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 온 거군요. 괜찮아요. 여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일주일째 되던 날 낯선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 그들은 현목 스님을 찾았다. 스님, 우리는 한성개발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이 지역 개발 사업 관련해서 협의하러 왔습니다. 이곳은 개발할 땅이 아닙니다. 현목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아니, 들어보세요. 이 산 전체를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케이블카도 놓고 펜션도 짓고 사찰도 당연히 포함이죠.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곳은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보상도 넉넉히 해드리고 스님들은 다른 사찰로 모시면 되죠. 현목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스님,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은 어차피 진행될 겁니다. 협조하시는 게 스님한테도 좋아요. 돌아가십시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돌아섰다. 떠나면서 한 명이 중얼거렸다. 고집 센 늙은이네. 나중에 후회할 텐데. 서진은 법당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차량 번호, 걸음걸이, 말투, 시선 처리. 훈련받은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악몽을 꾸었다. 윤중이, 상황 보고. 인질 2명 확인, 적은 3명입니다. 진입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들어가. 그리고 터진 총성. 인질의 비명. 쓰러지는 동료. 윤중이, 응답하라.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새벽 2시.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인형 2개가 사찰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측량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훈련된 본능이 작동했다. 서진은 소리 없이 방을 나섰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들을 추적했다. 이쪽 경계석 확인. 사진 찍어. 나중에 필요할 거야. 2절 정말 밀어버리는 거야? 상부짓이잖아.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서진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측량기 삼각대 세우는 소리. 여기 땅값 아는가? 개발만 되면 평당 1,000만 원은 가볍게 넘어. 스님들이 순순히 나갈까? 안 나가면 방법이 있지. 우리 회장님 스타일 알잖아.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과거라면 지금 당장 뛰쳐나가 그들을 제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새벽 예불 종소리가 울렸다. 그들은 급히 짐을 챙겨 사라졌다. 아침 공양 시간, 서진은 현목 스님에게 말했다. 어젯밤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보았나? 측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목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알고 있네. 1달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 왜 신고하지 않으십니까? 신고해봤자 달라질 게 없네. 이 지역 경찰서장이 그쪽 사람이거든.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자네 군인이었나? 움직이는 걸 보니 훈련 받은 사람이더군. 특수부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손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현목 스님은 차를 따랐다. 자네가 지은 죄가 뭔가? 작전 중에 판단 실수를 했습니다. 인질 2명과 제 동료 1명이 죽었습니다. 고의였나? 아닙니다. 하지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속죄하려는 건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는 잘못된 걸 찾아왔네. 저리 죄를 씻어주진 않아. 자네 스스로 용서해야 하는 거지.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자네가 정할 일이 아니네. 며칠 후 유미가 밭일을 하다가 쓰러졌다. 서진이 달려갔다. 괜찮아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서진은 유미를 부축해 그늘로 데려갔다. 가까이서 보니 멍 자국이 더 많았다. 팔뚝, 손목, 목덜미. 누가 그랬어요? 유미는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네, 엄마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리만 지르시더니 나중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봤다. 도망치고 숨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 여긴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유미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고마워요. 한 달이 흘렀다. 개발업자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사찰로 가는 길목에 공사 차량을 세워두고 밤마다 측량을 계속했다. 어느 날은 전기가 끊겼다. 다음 날은 수도가 끊겼다. 고의적인 겁니다. 진식이 말했다. 우릴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현목 스님은 여전히 침착했다. 견디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스님,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우리도 그들과 같아집니다. 서진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그들의 불법 행위를 기록하는 겁니다. 밤에 무단 침입하는 것,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 모두 범죄입니다. 현목 스님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하겠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날 밤부터 서진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들고 어둠 속에서 그들을 촬영했다. 측량하는 장면, 대화 내용, 차량 번호. 일주일 동안 모은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진식이 말했다. 이 동네 경찰서장이 한성개발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상부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것도 막힐 거예요. 정치권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진은 생각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 증거를 언론에 제공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진식의 눈이 빛났다. 그거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며칠 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밤중에 차량 10여 대가 사찰로 들이닥쳤다. 30명 가량의 남자들이 내렸다. 현목 스님이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스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땅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앞에 선 남자가 물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이곳은 팔 땅이 아닙니다. 그럼 방법이 없네요. 남자가 손을 들었다. 순간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사 시작한다. 일단 담부터 허물어. 잠깐. 서진이 나섰다. 당신들 지금 불법 침입하는 거 알고 있어요? 누구야, 너? 이 사찰은 사유재산입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남자가 비웃었다. 주거침입? 웃기고 있네. 여기가 주거야, 절이야? 종교시설도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대박. 이 동네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리는지. 남자가 다시 손을 들었다.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다. 서진의 몸이 반응했다. 훈련받은 본능이 깨어났다. 첫 번째 남자가 다가오자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손을 내리지는 않았다. 스님, 유미의 비명이 들렸다. 2명의 남자가 유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이 계집애가 계속 휴대폰으로 뭔가 찍어대더라고. 증거인멸이다. 서진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다. 과거라면 이미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을 것이다. 손이 떨렸다. 현목 스님이 서진의 팔을 잡았다. 안 됩니다. 하지만 폭력을 쓰는 순간 우리가 집니다. 유미가.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현목 스님은 앞으로 나섰다. 유미를 놓으시오.
늙은이가 나서지 마. 한 남자가 현목 스님을 밀쳤다. 스님이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서진의 몸이 움직였다. 번개같이 남자에게 다가가 팔을 제압했다. 완벽한 관절기.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스님께 손대지 마.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다른 남자들이 주춤했다. 하지만 서진은 힘을 더 가하지 않았다. 남자를 놓아주었다. 가세요.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웃었다. 뭐야, 쫄았어? 스님이랑 같이 사니까 스님 따라하네? 하지만 우두머리는 달랐다. 그는 서진의 눈을 봤다. 거기서 살기를 읽었다. 일단 물러나. 회장님? 물러나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다.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났다. 유미를 끌고 가려던 남자들도 그녀를 놓았다. 차량이 모두 사라지자 서진은 무릎을 꿇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괜찮은가? 현목 스님이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폭력을 쓴 게 아니라 폭력을 참았네. 자네는 그 남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하지 않았지.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거의는 아직이 아니네. 자네는 이겼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유미가 달려와 서진을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네 사람이 모였다. 현목 스님, 서진, 진식, 유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진이 말했다. 다음엔 더 큰 폭력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유미가 물었다.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 서진은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다. 지난 한 달간 모은 증거들입니다. 불법 침입, 전기수도 차단, 협박. 모두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찰을 거치지 않습니다. 서진은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이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합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둘째, SNS로 확산시킵니다. 유미가 찍은 오늘 영상도 함께. 셋째, 시민단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경보호, 종교 자유, 부동산, 부패. 넷째, 공개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서진이 경고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보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유미가 말했다. 저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어요. 현목 스님이 웃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하게. 우리는 그들을 이기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의를 지키려는 거지.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진은 서울의 한 탐사보도 기자에게 연락했다. 과거 군 시절 알던 사람이었다. 윤중이?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연락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다. 증거는 있습니까? 영상, 녹취 문서. 모두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유미는 SNS에 영상을 올렸다. 사찰을 침입하는 남자들, 협박하는 장면들. 묵산사를 지켜주세요. 종교 자유, 환경 파괴, 부동산 부패. 진식은 시민단체들에 연락했다. 환경운동연합, 문화재 보호단체, 종교인권센터. 사흘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미가 올린 영상이 10,000명이 넘게 공유되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성개발, 이 회사 찾아봤는데 전과가 많네요. 묵산사 위치가 어디예요?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언론도 움직였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주 방송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발표했다. 묵산사 강제 개발 시도를 규탄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환경 파괴 행위다. 하지만 개발업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사찰에 불이 났다.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졌다. 불이야. 유미의 외침에 모두가 뛰쳐나왔다.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창고는 반쯤 탔다. 방화입니다. 서진이 말했다. 불씨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어요. 자연 발화가 아닙니다. 다음 날 협박 전화가 왔다. 스님, 지금이라도 땅을 팔아요. 안 그러면 다음엔 법당에 불이 날 거예요. 현목 스님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그날 저녁 서진은 법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 불타는 건물 연기 비명.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괴롭나? 현목 스님이 옆에 앉았다. 네, 자네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밖에 있는 게 아니네. 스님은 서진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 자네 안에 있는 죄책감, 분노, 두려움.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나? 제 동료들이, 인질들이, 그들이 자네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나?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야. 자네가 자네를 가장 가혹하게 심판하고 있어. 하지만 제 잘못입니다. 그래, 자네 잘못이지. 인정하게. 실수했어. 사람이 죽었어. 그게 사실이야.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게 자네 전부는 아니야. 자네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그것도 자네야. 자네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현재를 포기할 거야? 미래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섭습니다. 또 실수할까봐.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네.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지. 문제는 두려움에 갇혀 사는 거야. 스님은 일어났다. 자네는 이미 변하고 있어. 한 달 전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다르네. 그걸 인정하게. 일주일 후 기자회견 날이 왔다. 묵산사 앞 마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왔다. 그리고 뜻밖에도 일반 시민들이 찾아왔다. SNS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 묵산사를 지키겠습니다. 개발 반대. 현목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묵산사 주지 현목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호했다. 이곳 묵산사는 300년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석 달 동안 한성개발이라는 업체가 이곳을 강제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협박, 불법 침입, 심지어 방화까지. 우리는 폭력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과 정의에 호소합니다. 서진이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것들은 지난 석 달간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불법 침입 영상 15건, 협박 녹취 8건, 방화 증거. 기자들의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한성개발 측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발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폭력으로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유미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집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곳은 저 같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여기마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다. 진식도 증언했다. 저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묵산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스님, 한성개발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폭력을 쓰진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묵산사 사건이 보도되었다. 메인 뉴스였다. 사찰 강제 개발 논란. 300년 역사 묵산사 존폐 위기. 개발업체의 불법 행위 정황 포착. 검찰 수사 착수.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이 한성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회장이 긴급 체포되었다. 부동산 투기, 뇌물 공여, 협박, 방화, 교사 등 혐의. 지역 경찰서장도 조사를 받았다. 한성개발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묵산사는 지켜졌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법당에 혼자 앉아 있었다. 과거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숨겨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현목 스님이 들어왔다. 괜찮네. 울어도 괜찮아. 서진은 한참을 울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을.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네가 생각하는 답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남게. 계속 수행하게. 답은 저절로 올 거야. 저 같은 사람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수행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네.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한 달이 더 흘렀다. 어느 새벽 서진은 결심했다. 새벽 예불 후 서진은 현목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삭발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놀라지 않았다. 준비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건 그만하고 싶습니다. 출가가 도망이 될 수도 있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폭력 없이 사는 법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자네 과거를 용서하게.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네. 며칠 후 작은 의식이 열렸다. 법당에 현목 스님, 진식, 유미가 모였다. 서진이 스님 앞에 앉았다. 머리를 자르는 건 과거를 버리는 거야. 하지만 있는 게 아니네. 기억하되 거기 묶이지 않는 거지. 스님이 가위를 들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과거가 스쳐갔다. 전투, 총성, 피. 그리고 동료들의 얼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나도 살아가야 해. 두 번째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용서해줘. 나도 나를 용서할게. 천천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였다. 마지막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서진은 눈을 떴다. 거울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겠네. 현목 스님이 말했다. 태진. 지혜로운 진실이라는 뜻이네. 자네 본명 서진의 진을 살려서. 태진. 서진은
아니, 혜진은 그 이름을 입 안에서 굴려보았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아직 스승과 제자는 아니네. 하지만 곧 그렇게 되겠지. 의식이 끝나고 유미가 다가왔다. 잘 어울려요. 혜진은 웃었다. 고마워요. 저도 여기 더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곳은 당신의 집이에요. 유미가 물었다. 혜진, 님, 두렵지 않으세요? 평생 여기 있는 거? 두려워요. 하지만 혜진은 사찰을 둘러보았다. 도망치는 것보다는 낫죠. 진식도 다가왔다. 멋있어요. 진식 씨도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 죄가 너무 커서. 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진식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과거를 정리했다. 군복, 계급장, 훈장 모두 작은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닫으면서 생각했다. 잊지 않을게. 하지만 거기 묶이지도 않을게. 미안해, 모두들. 그리고 고마워. 새벽이 밝아왔다. 혜진은 법당으로 갔다. 예불 시간이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무 아미타불. 혜진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밖에서 새들이 노래했다. 아침 햇살이 법당 창문으로 들어왔다. 혜진은 눈을 감았다. 평화가 느껴졌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다. 여전히 악몽이 찾아올 것이고 죄책감이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 준비를 했다. 유미가 밥을 하고 진식이 밭에서 채소를 가져왔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유미가 말했다. 그러게요. 빨래하기 좋겠어요. 혜진님, 밭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매 순간이 수행이었다. 매 순간이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점심 공양 후 혜진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사찰 뒤편 숲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문득 멈춰 섰다. 저 멀리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맑고 깨끗한 소리. 혜진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과거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과거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꼈다. 아픔, 슬픔, 죄책감 모두 느꼈다. 그리고 조금씩 놓아주었다. 물소리를 따라 계곡으로 내려갔다. 물이 바위 사이로 흘렀다. 맑고 차가운 물. 혜진은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을 감쌌다. 과거에 묻었던 피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계곡을 떠나 사찰로 돌아왔다. 현묵 스님이 법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산책 다녀왔나? 네, 스승님. 어땠나? 평화로웠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수행을 시작해볼까? 진짜 수행이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혜진은 긴장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하네. 자네 자신과 화해하는 거야. 어떻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네 자신에게 말하게. 용서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되지.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1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긴 여정이네요.
수행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끝이 없어. 하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지. 저녁 예불 시간. 혜진은 법당에 앉아 있었다. 유미와 진식도 함께였다. 현묵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촛불이 흔들렸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혜진은 눈을 감고 따라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죽은 동료들에게, 인질들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용서합니다. 천천히지만 예불이 끝나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혜진은 잠자리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찾아왔다. 여전히 악몽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깨어나고 나서 달랐다. 괜찮아. 이것도 나의 일부야. 받아들이자. 다시 잠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혜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봤다. 용서합니다. 처음엔 떨렸다.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다. 용서합니다. 조금씩 진심이 되어갔다. 2달째. 유미가 물었다. 혜진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여기 온 거요. 속세를 떠난 거. 혜진은 생각했다. 후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매일 힘들어요. 하지만 혜진은 사찰을 둘러보았다. 여기선 힘든 것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악몽이 줄었어요. 잘 됐네요. 혜진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유미 씨 자신의 힘이에요. 3달째. 진식이 결심했다. 저도 삭발하겠습니다. 현묵 스님이 물었다. 준비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 진식의 삭발식이 열렸다. 혜진과 유미가 함께했다. 진식의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이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네. 태식. 지혜를 심는다는 뜻이야. 진식. 태식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날 밤 혜진과 혜식은 함께 차를 마셨다. 어때요? 기분이? 이상해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혜진님은 평화를 찾으셨어요? 혜진은 한참 생각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언젠가 완전히 평화로워질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날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평화를 찾는 과정 자체가 평화니까. 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4달째. 유미도 결심했다. 저도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확실해요? 현묵 스님이 물었다. 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미의 삭발식.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혜미, 지혜로운 아름다움이네. 유미. 혜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스승님. 이제 묵산사에는 4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현묵 스님, 혜진, 혜식, 혜미. 어느 날 아침 4명이 함께 예불을 드렸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네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을 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혜미가 말했다. 빨래하고 밭일하기 딱 좋겠어. 혜식이 대답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하루. 하지만 4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양 후 혜진은 혼자 법당에 남았다.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그리고 미래의 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현목 스님이 들어왔다. 혼자 있었나? 네, 스승님. 무슨 생각? 평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나?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좋은 깨달음이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것 같군. 다음 단계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야. 제가요? 그래. 자네도 도움을 받았잖아. 이제 줄 차례지. 혜진은 생각했다.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겠지. 그날부터 혜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고민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만 남았어요. 혜진은 조언하지 않았다. 대신 들어주었다. 힘드시겠어요. 많이 아프시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사람들은 혜진에게 위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스님, 제 고민을 해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이 편해진 걸까요? 혜진은 웃었다.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답을 찾은 거예요. 한 해가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다. 혜진은 매 계절을 온전히 느꼈다. 과거는 여전히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안녕. 또 왔구나. 괜찮아. 함께 있어도 돼. 어느 봄날 낯선 사람이 사찰을 찾아왔다. 40대 남자. 군복을 입고 있었다. 혜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중이님? 혜진은 그를 알아봤다. 과거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 김 상사. 정말 중이님이세요? 머리를 출가하신 거예요? 네. 김 상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중이님, 그때 일은 괜찮아요. 혜진이 말을 끊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중이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요. 그런데 왜 혼자 괴로워한 거죠? 바보같이. 혜진은 웃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김 상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현재, 미래. 헤어질 때 김 상사가 말했다. 중이님, 아니 스님.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김 상사. 제 이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김민수 상사. 김 상사는 웃으며 떠났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잘 가. 그리고 고마워. 용서해줘서.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다. 2년째. 묵산사는 유명해졌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독자, 범죄자, 실직자. 혜진, 회식, 혜미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여기선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사찰은 작은 공동체가 되었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는. 어느 겨울밤 현목 스님이 혜진을 불렀다. 나이가 들었네. 이제 주지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스승님, 자네가 하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필요 없어. 혜진은 망설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천천히 생각하게. 혜진은 법당에 앉아 밤새 생각했다. 나는 준비되었을까? 아니, 영원히 준비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지. 새벽이 밝았을 때 혜진은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스승님. 좋아. 자네라면 잘할 거야. 실수할 겁니다. 당연하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현목 스님의 은퇴식이 열렸다. 그리고 혜진의 승계식.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마을 사람들, 과거 혜진이 도왔던 사람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김민수도 왔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축하드립니다, 주지 스님. 고마워요. 의식이 끝나고 혜진은 새로운 책임을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회식, 혜미,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함께하면 돼요. 혜미가 말했다. 맞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회식이 동의했다. 그날 밤 주지실에서 혜진은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과거를 생각했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 윤서진. 그리고 현재를 생각했다. 묵산사 주지 혜진. 나는 변했을까? 아니, 변하고 있는 중이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야. 혜진은 일어나 법당으로 갔다. 촛불을 켰다. 나무 아미타불. 조용히 기도했다. 과거의 나에게 용서합니다. 현재의 나에게 감사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잘 부탁해. 새벽종이 울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혜진은 법당 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멀리서 혜식과 혜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지 스님, 아침 공양 준비됐어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갑니다. 법당을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묵산사. 자신이 도망쳐 온 곳. 그리고 이제는 지켜야 할 곳. 여기서 나는 배웠어. 도망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 공양간으로 걸어가며 혜진은 미소 지었다. 과거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현재는 불완전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양간에서 따뜻한 밤 냄새가 났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나물이요. 좋네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공양을 했다.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공양, 평범한 대화. 하지만 혜진에게는 기적 같았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과거를 짊어지고도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것. 공양이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혜미가 물었다. 밭일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상담 예약이 있어요. 바쁘시겠네요. 괜찮아요. 바쁜 게 좋아요. 혜진은 진심이었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줄었다. 과거를 곱씹을 시간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과거를 생각해도 괜찮았다.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오후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스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혜진은 그녀를 바라봤다. 과거의 자신을 봤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여자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실직, 이별, 외로움. 혜진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죽고 싶어요.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스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스님은 평화로우시잖아요. 혜진은 슬프게 웃었다.
저도 한때는 죽고 싶었어요. 네? 제 실수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자는 놀란 눈으로 혜진을 봤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힘들었지만 지금은요?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힘든 것도 삶의 일부니까. 여자는 한참 울었다. 혜진은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1시간쯤 지나서 여자가 말했다. 저도 살아볼게요. 하루만이라도. 좋아요. 하루면 충분해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니까. 여자가 떠나고 혜진은 법당에 앉았다. 저 사람이 살기를 바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녁 예불 시간. 네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예불이 끝나고 혜진은 혼자 남았다.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행복한가?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나아지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밤이 깊었다. 혜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잘 살았어. 실수도 했고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다. 안녕 과거야. 또 만났네. 함께 자자. 내일도 함께 깨어나고. 혜진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새벽종이 울렸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혜진은 일어나 법당으로 갔다. 예불을 드렸다. 나무 아미탑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해. 공양 시간. 네 사람이 둘러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기적 같은 순간. 혜진은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따뜻했다. 이게 평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는 것.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믿는 것. 밥을 먹으며 혜진은 생각했다. 나는 전사였어. 폭력으로 싸우는. 지금도 전사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조금씩 이기고 있어. 공양이 끝났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혜미가 말했다. 당신도요. 혜진은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새들이 노래했다. 바람이 불었다. 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고마워. 살아있어서. 고마워. 여기 있어서. 고마워. 계속할 수 있어서. 멀리 산이 보였다. 높고 험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내 인생도 저 산 같아. 높고 험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혜진은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